안녕하세요. 한입 최희찬입니다. 제가 한 달 동안 6월 7일부터 7월 7일까지 건강한 다이어트를 진행했는데요. 아주 개인적으로는 만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가장 문제였던 체지방을 8kg를 뺄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단식이나 식사를 하지 않으면서 체중을 빼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적당한 운동을 하여 근육을 늘리면서 체지방을 줄였습니다. 근육량의 경우 1.5kg만큼 늘었고 전체 체중은 105kg에서 99.5kg로 내려가서 총 5.5kg의 체중이 줄었습니다. 간 수치와 관련하여도 ALT 수치 같은 경우 121에서 82로 감소해서 대략 3분의 1이 줄어든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의사 선생님과 면담을 진행할 때도 진짜 떨어지셨다고 조금 놀라셨습니다. 이렇게 건강관리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식습관과 운동입니다. 단식 또는 원푸드 다이어트, 여러 가지의 굉장히 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존재하지만 어떤 것이 나와 맞고 어떤 것이 나의 환경, 내 취향에 맞는지는 사실 해봐야 되고 또 해봤을 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골고루 먹으면서 적당하게 관리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나이가 자연스레 들면서 근육량이 급격하게 빠지기 때문에 근육은 하루라도 젊었을 때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후성 유전학을 통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먹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명입니다. 식단의 경우 개개인 차가 굉장히 많고 또 세부적으로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핵심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고요. 첫 번째는 하루 야채 과일 섭취량인데요. 야채 과일 섭취량에 대해서 제가 집중한 것은 하루에 600g 이상의 야채나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런던에 있는 대학의 연구조사를 따르면 560g 이상 꾸준하게 야채를 섭취해온 사람들에게서 30%의 질병으로부터 죽을 확률이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소에 육식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많은 생채소를 섭취한다면 잦은 가스나 부족한 장내 유익균으로 고생을 할 수 있어서 살짝 익혀 먹거나 저희 제품같이 퓨레를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요즘 생산되고 있는 굉장히 품질이 좋은 과일의 경우 브릭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브릭스가 높다는 뜻은 그 안에 있는 당도가 많은 거와 이제 당연히 관련이 있는데요. 너무나 더 달고 더 맛있게 만드는 거에 기준이 맞춰져 있어서 과일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야채를 좀 비중을 높여서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야채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칼륨입니다. 염분의 경우 하루에 2000mg을 이제 무조건 섭취를 해야 되고요. 그의 상호작용을 하는 칼륨의 경우 4000mg을 섭취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루에 거의 2배가 되는 염분을 섭취하고 있는데 그의 반면에 칼륨은 굉장히 적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야채의 중요성이 또한 있고요. 내가 평소에 좀 부족하게 먹으니까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 칼륨을 이제 보조제 형태로 섭취할 때는 꼭 의사와 상의를 하라고 하고요. 웬만해서는 식품을 통해 칼륨을 섭취하라고 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파이토케미컬입니다. 굉장히 적은 수의 파이토케미컬이지만 우리 몸에서 이제 반응하는 효과나 이런 거는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야채 섭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한입 퓨레를 당연히 먹었고요. 하루에 2개 먹고 다른 야채를 조금만 챙겨 먹어도 충분히 600g 수치를 넘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입 퓨레를 먹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해야 했는데요. 쌀밥이나 면 종류를 먹지 않아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면 채소의 감자나 고구마를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곡물을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면 전체 제가 섭취하는 하루 칼로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많은 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기 때문에 높은 칼로리 양보다는 미량 영양소나 단백질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아침이라든지 퇴근하고 집이라든지 이런 제 의지대로 식품을 고를 수 있는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쌀밥이나 밀가루를 전혀 섭취하지 않았고요. 제가 개인 의지대로 식사를 고를 수 없는 환경일 때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쌀밥을 먹지 말라고 하면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잡곡의 비율을 굉장히 높이고 또 현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비중을 높여서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집중한 것은 적당한 염분 섭취입니다. 보통 다이어트를 할 때 뭐 무염, 뭐 저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우선 먹는 것도 삶에 굉장히 아주 행복한 하나의 행위거든요. 맛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염이나 저염으로 먹을 때는 식품으로서 먹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너무 이건 도저히 못 먹겠다, 억지로 먹어야지 이러면은 절대 오래 하지 못합니다. 적당량의 이제 염분을 저는 섭취하는 걸로 이제 방향을 잡았고, 그리고 짠맛, 단맛 이런 거에 소스를 좀 집중을 해서 먹기보다는 천연 발효 식초 같이 뭐 발사믹 식초라든지 뭐 영국의 몰트 식초라든지 이런 걸 또 이용을 해서 맛있게 먹으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네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장내 유익균입니다. 건강한 신체를 위해 필수적으로 장내 유익균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같이 타블렛으로 섭취를 하든지, 한국의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도 섭취할 수 있고, 또 유제품으로 만든 요구르트 같은 것들도 다양한 발효식품을 통해서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취향에 맞는, 내가 먹었을 때 조금 이거는 나한테 맞는 것 같다, 내 몸에서도 뭐 크게 거부 반응도 없고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거를 선택해서 섭취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이어트 식단을 보면 뭐 그릭 요거트라든지 굉장히 항상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무언가를 먹어야 되고 또 배가 고프게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연관성 있는 그렐린 호르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장내 유익균이 좀 이렇게 분포가 잘 되어 있으면 뭐 절제도 되고 배고프다는 신호, 뭐 억지로 꼭 먹어야 되는 막 이런 것도 좀 줄어들 것 같고요. 또 파이토케미컬 같은 경우 셀룰로스라는 섬유소 세포 안에 이제 있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이 세포를 먹고 대사 산물인 단세지방산 같은 것들도 동시에 이제 생산해서 섬유소 세포 안에 있던 자연 성분을 원활하게 섭취하면서 대사 산물인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 같은 물질들도 원활하게 이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장내 유익균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이번에 신제품이 나오는데 우리가 몸에 좀 필요한 미량 영양소들도 넣고 실질적으로 그 모유에서 발견되는 갈락토올리고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프리바이오틱스고요. 제가 이거를 같이 저희 퓨레에 넣어서 출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매일 아침에도 꾸준히 먹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관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게 생각한 건 단백질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쉽게 계산해서 자신의 체중당 1kg당 1g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 체중이 105kg이기 때문에 전 대략 10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를 꾸준하게 하려고 매일 노력했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양이기 때문에 계란, 닭가슴살, 두부, 낫또, 오징어 등 뭐 이렇게 다양한 식물성, 동물성을 따지지 않고 좀 먹었고요. 그리고 저는 주식에 20에서 30g 내지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군것질로 이렇게 견과류들을 먹었고요. 견과류 같은 경우는 뭐 셀레늄이 많은 뭐 브라질리안 넛이라든지 아몬드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중간중간에 잘 챙겨 먹어서 약간 부족한 단백질의 섭취량을 좀 섭취해줬습니다. 이거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팁인데요. 우리가 모두가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다이어트 시작하면서 음료수는 전부 다 웬만하면 마시지 않았고 부득이하게 회의를 하거나 미팅을 할 때 먹은 기억은 있는데, 굳이 막 억지로 무조건 안 먹어야지 이런 생각보다 그냥 상황에 맞춰서 조금 융통성 있게 먹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물만 먹기보다는 그 레몬을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 이렇게 썰어서 물에 담아놓고 마신 적도 있고요. 제가 그런 만한 환경이 아닐 때는 레몬즙 99% 이상 들어가 있는 조리용 이렇게 소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사서 물에 이렇게 어느 정도 타 먹었고요. 비타민 C의 경우 정말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꼭 항상 챙겨야 되는 영양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제를 따로 섭취하지 않고 물로 같이 이렇게
레몬즙을 타 먹든지 이렇게 해서 좀 부족한 비타민 C의 섭취는 좀 이렇게 평소에 꾸준히 챙겨 먹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것들, 뭐 천연 식품 위주로 전 최대한 식단을 꾸렸고요. 따로 보조제나 건강기능식품, 뭐 약품을 전혀 일절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면서 종합 비타민제, 종합 뭐 미량 영양소가 이렇게 하루치가 들어가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유일하게 섭취해야 했고 섭취를 권하던 순간이 있는데 그 해외 봉사로 갔었습니다. 파라과이에 가서 봉사를 좀 어느 정도 했는데 제가 먹을 수 있는 것도 너무 제한적이고 먹다 하더라도 그 뭐 골고루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는 정말 잘 챙겨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뭐 큰 틀에서 식단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공유를 했고요. 다음으로는 운동 부분입니다. 운동을 원래 좀 평소에 잘 안 하셨든지 뭐 크게 관심이 없었든지 뭐 잘 모르시는 분은 저는 무조건 전문가와 함께 하기를 권장하고요. 또 운동을 고를 때는 개인적인 취향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굉장히 활발하고 뛰는 거, 액티브한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그 팀 운동, 뭐 구기 종목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해야 될 운동에 축구를 좀 생각을 했고요. 처음부터 막 힘든 운동을 막 한다기보다 저같이 걔가 이렇게 살이 많이 쪘고 또 운동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하는 무리한 운동을 하다 보면은 뭐 무릎이라든지 뭐 발목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전 처음부터 운동 초기에는 간단한 운동부터 자기 체중을 이용한 좀 운동부터 조금씩 해서 몸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하고자 하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됐고요. 전 조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조깅부터 시작을 해서 2km 정도 또는 3km 정도의 거리를 이렇게 정해놓은 다음에 제가 처음에는 완주하는 거에 이제 목표를 뒀고 며칠 뛰다 보니까 이제 뛸만 해지니까 그 뒤부터는 시간을 좀 줄여서 뛰는 것을 좀 목표로 해놨습니다. 뭐 비가 오거나 공기 오염이 너무 심한 날에는 그냥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그 계단을 1층부터 뭐 끝층까지 올라간다든지 뭐 그런 걸로 운동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뭐 팔굽혀펴기라든지 뭐 플랭크 자세 뭐 이런 것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운동을 이제 시작할 거다 이런 걸 이렇게 몸한테 조금 알려주기도 했고 제가 시간을 가장 많이 쓴 것이 스트레칭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겠지만 굉장히 경직된 자세로 각자 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럭비를 하다가 오른쪽 어깨 인대가 조금 다쳤었는데 또 골반도 한번 다쳤었는데 여러 가지로 좀 경직된 자세로 이렇게 행동 반경이 좀 좁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서 스트레칭에 굉장히 많이 시간을 썼습니다. 운동 초기 때는. 그래서 또 좀 굳었던 부분을 이렇게 펴주고 좀 해서 좀 유연하게 우선 만든 다음에 조기축구, 그러니까 일요일에 이제 아침에 차는 조기축구도 한번 찾고요. 한 2주 정도 몸을 조금 만들어주고 체중도 식단 관리를 통해서 좀 뺀 다음에 하고 싶은 운동을 해서 체중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요요 현상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서 하라고 하는 이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단 또한 오이를 정말 망가진 식단으로 먹고 하루 좀 건강하게 먹는다고 해서 그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성향 잘 파악하고 이에 맞는 거를 찾아서 식단이라든지 음식을 이렇게 하나씩 적용해서 바꿔나가면 좋고요. 또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나쁜 생활 습관들은 이렇게 분기별로 하나씩 정해가지고 나는 뭐 1월부터 3월 달까지는 뭐 음료수를 정말 먹는 거를 줄여야지, 거의 안 먹어봐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씩 줄여가다 보면 그것 또한 적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세상 살면서 아예 안 먹다 뭐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융통성도 없고 좀 괴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누가 주는 게 있으면 그 정도는 이렇게 마셔도 될 것 같고 그 정도 선에서 내가 의지대로 고를 수 있는 환경에서 내가 고쳐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설정을 해놓고 고쳐 나갔으면 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시도했던 거는 음료수 안 마시는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한 게 있다면 뭐 라면을 안 먹는다.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다이어트를 하니까. 근데 그렇게 단기간에 좀 집중해서 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나쁜 생활 습관들은 줄이고 내가 그 내 몸에 좋은 생활 습관은 이렇게 좀 장착시켜 나가기 시작하면은 좀 단기간에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몸을 만들어 난 다음에 유지하는 게 좀 용이하지 않나, 또 건강 측면에서도 훨씬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이 좋아하는 좋은 습관들을 이렇게 하나씩 도입하고 나쁜 습관들은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버리는 걸 통해서 건강 관리 잘 하는 모습 보여드려서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